죽은 자를 통해 삶을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문사회학 교실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야. 안면 우열이 있고 또 눈꺼풀 결막에서 일혈점이 다소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목눌림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한 경부압박 질환, 우리가 흔히 액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좌측 가슴 위에 커다랗게 드러난 자창의 흔적이 있다. 이 표현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후 손괴. 시신을 칼로 찔렀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시신에서 보여지는 상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죠.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시신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죽음을 다루다 보면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막을 수 있었는가, 또는 이 죽음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더 공고히 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고 법의학이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법의학을 강의할 교수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그 유성호 교수님이 좀 나오신 적이 있는데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월요일 날 2건의 부검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좀 잘 아시는 사이입니까? 당연히 알죠, 저희는. 근데 이제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선배입니다. 아 정말요? 아, 그럼 저는 제가 이제 뭐 막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니 근데 이제 법의학자시니까 당연히 법의학을 가르치시는 거 알겠는데 인문학 강의도 하세요? 보통은 우리도 이제 전공을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교양 학문을 접해야 되죠. 네. 마침 제가 법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의학 말고 다른 것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인문학 네가 해야지 그래서 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저 인문학은 주로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지금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플라톤의 국가는 뭐 들어본 적도 뭐 좀 가물가물한데 뭐 이게 읽어본 적이야 뭐 더더욱 없고요. 살짝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얘기입니까? 내용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로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묻죠. 도대체 위선자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고 모든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한 저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선생님의 입으로, 선생님 말씀으로 정말 진짜로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왜 행복하고 왜 유익하고 그걸 왜 아름다운지 알려주십시오. 그걸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하루 저녁 내내 토론을 해요.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보기엔 너무 작으니까 야 인간하고 비슷한 국가를 한번 건설해보자. 큰 국가에서 정의로움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것 또한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제목이 이제 국가가 된 거예요. 이야 일목요연하게 바로 읽었다. 이래서 선물을 해드리면 안 돼요. 전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학생분들도 이 책을 다 잘 읽어 오십니까? 우선은 책을 다 사게 하죠. 어. 대학을 예과를 들면 뭔가 좀 두꺼운 책 한번 들고 다닐 필요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설득이 되네요. 설득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의과대학에서 아마도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안고 있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고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플라톤 또한 의사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저 우리나라 의과대학들 중에 법의학은 뭐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선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43개 의과대학 중에 10개 정도 됩니다. 아니 법의학자분들끼리도 단톡방이 있다 그래요? 예, 있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56명이 단톡방인데 지금 이 안에 거기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와 있네요. 거기서도 교수님들 이모티콘 많이 쓰십니까? 쓰는 분들이 있고 그걸 못 쓰는 분이 그 세대 차이는 보이죠. 쓰십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그 빵빠레 날리는 거 보면 누가 어디
뭐 상 탔던 빵빠레 한번 날려. 뭐 그런 식이지. 실제 이렇게 법의학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 사건을 접할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사례 보면서 자기들이 눈이 열렸을 때 굉장히 재밌어하죠. 근데 그게 거의 별똥별 수준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아, 왜 그러죠? 야, 이거 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놓치죠. 그래서 제가 톰 소어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톰 소어가 이제 이모한테 페널티를 먹었잖아요. 페인트 칠하라고. 예, 맞아요, 못하니. 맞아요. 지나가는 친구가 야 뭐야 했더니 너 벌 받는구나.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너는 함부로 못해. 나 좀 하면 안 돼. 아예 안 돼. 이거 나만 해야 돼. 막 자꾸 하니까 장난감 갖다 줘. 뭐 하면서 이제 그 페인트 장사를 칠해요. 하죠, 장사를. 네. 그러니까 네가 법의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넘어가지 않죠. 그럼요. 저는 관심이 없는 척하죠. 어. 학생들한테. 너 정도는 안 돼, 법의학이. 그 정도 관심은 수태 매년 있었어. 찾아온다고 아유 의대 졸업하고 또 찾아온다면 인턴 마치고 또 찾아오면 전문의 좀 따고 그렇게 여유를 해도 전문의 따고 나면 또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때는 좀 나도 수구레스가 되니까 계속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 이제 바로 밑으로 그 법의학 교수가 한 분 더 계세요. 아우. 그분도 이제 제자 노상재 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처럼 돌연변이 혼자 커갖고 온 학생이에요. 오늘 찾아온 거예요. 3년 차 때.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을 잡았죠. 아, 잘 왔다. 그리고 정말 부자나 또는 뭐 화려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외롭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게 지금 뭐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는 언젠가는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아, 예. 근데 법의학은 더 낮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게 제 생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는 그게 확실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근데 실은 노상재 교수 앞에 3명 정도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했다가 있었어요. 안 했어요. 선배들이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감히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숲에 가려서 못 봤던 보석이죠. 이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보석이 혼자 남았던 거예요. 야, 표현이 좋으시다. 아니, 그분을 위한 찬사는 뭐든지 해야 되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국과수에 있는데 뭐 경기도 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광주 시립묘지에 매장을 해놓은 시신이 있는데 이거를 파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고향 후배하고 자기 부인하고 공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둘이 내연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있죠. 분리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서로 자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남자는 더 나쁜 놈이다. 1년 전에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놈이다. 그 1년 전에 사망한 부인이 이제 광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러 가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은 조수석에 탔고 돌아가신 부인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웅벽 그 옆에를 들이받고 부인은 머리를 다치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원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자가 보니까 이 두피가 찢어져 있고 피 나고 갑자기 뇌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가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이제 보험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묘에서 파서 수위 벗기고 뭔데 실압화라는 건 부패나 육탈이 되지 않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마치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딱 처음에 보니까 두피 두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씻으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가지를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다녔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두정부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를 다쳐야 되겠어요? 머리를 다친다면. 뒤, 옆, 이마.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겠죠. 부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어요. 두개골에. 이번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 아무 두개골 골절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응급실을 내려왔을 때는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해요. 그 얘기는 아, 뭐냐면 네.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괴상망측하게 틀어야 돼. 눈은 한 100개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만 입은 있어야 될 거고. 이걸 틀지 전혀 안 만나보고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부인을 데려다가 세면대한테 데려다 놓고 가서 화장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게 범죄 심리학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냐하면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그 정도면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그다음 여기 생겨야 돼요. 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네. 그걸 경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세면대한테 가서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진술은 이렇게 바꿨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 많은 힘든,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많은 위험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오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야. 제가 그런 말을 즐겼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짜리 건물.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건물이 붕괴되기 바로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나사하고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근데 살아있는 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린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어차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죽음들, 예방할 수 있는 죽음들, 이것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그래서 미리 작은 사건을 놓고 경고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에서 분명히 교훈이 있어요.